재무 엑스파일 전담 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더 이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칼렛 정지윤입니다. 우후! 자, 오늘은 먼저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두 분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으신데, 자, 0308님의 질문 두 분께 드릴게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50대 후반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하면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50대 후반입니다. 요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당장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임금 피크 대상이 되면 DC형으로 바꾸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하고 있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퇴직을 앞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동기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따라가기 전에 DB형, DC형이 대체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단 따라가면서 길이 잡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DB형은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고 DC형은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 급여형인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계속해서 일한 기간입니다. 확정 기여형인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 곱하기 12분의 1 이상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총 일한 기간은 2년이고 1년 차에는 연봉이 4,800만 원, 2년 차에는 5,400만 원을 받았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일한 기간이기 때문에요. 퇴직 직전 2년 차 연봉인 5,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DC형의 경우는요. 매년 연간 임금 곱하기 12분의 1이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1년차 연봉의 12분의 1인 400만 원, 2년차 연봉의 12분의 1인 450만 원으로 각각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이라면 확정급여형인 DB형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 3개월에 연봉이 높을 것 같다. 급여가 높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러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DB형은 기업, 즉 내 월급을 주는 회사가 운용을 하고요. DC형인 근로자인 내가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도 인출 가능 불가능 여부입니다. DB형은 불가능하고요. DC형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임금 피크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로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들도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 또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DB형하고 DC형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네, 이 밖에도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따로 선택해야 할 상황 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내가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내가 책임져요.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DB형, DC형. 글자는 B하고 C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DB형, DC형 나한테 뭐가 대체 맞는 거야?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을 보면요. 임금 상승률과 기대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 DB형과 DC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려운데요. 네, 우선 기대 운용 수익률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비교 공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임금 상승률이 기대 운용 수익률보다 더 높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계속해서 일한 기간을 곱해서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퇴직 직전의 월급이 상당해지는 만큼 많은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DB형을 택하셔야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이익, 손실,
그 모두를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투자와 관계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바라시는 분들은 DB형이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네, DB형이 맞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투자와 관계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바란다. 그러면 DB형이 맞고, 내가 투자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조절하고 만지고 이렇게 운용하고 하는 거는 난 어렵다. 그런 분들은 DB형 이게 맞다라는 얘기 또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직전에 월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분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중요한 DB형 요거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DC형은 반대로 임금 상승률이 기대 운용 수익률보다 더 낮을 경우 선택해야 합니다. 승진 기회가 많이 없거나 이직이 잦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낮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일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DB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길게 다니지 않으신 분들, 얼마만큼 계속 다닐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고, 길게 안 다니신 분들이나 퇴직 직전에 급여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이 맞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DC형이 맞다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DB형과 DC형, 일단 장단점은 들어봤는데, 내가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둘 다 가입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둘 다 가입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DB형과 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비율의 합이 100%가 되어야만 하고요. 다만 DC형과 DB형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 좀 어렵고요. 비율은 선택 못해요? 네, 비율은 선택이 좀 어렵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의 협의된 비율로만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군요, 그 회사에. 네. 혼합형 제도의 장점은 DB형의 안정성과 DC형의 수익성을 모두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가능해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DB형과 DC형 요 비율의 합이 100만 된다면, 뭐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 이게 된다고 정해져 있고 비율까지도 정해져 있다면 요거를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중견기업에 근무하시는 50대 사연자님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분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선 사연자분은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에 돌입하는데요. 네. 임금 피크제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깎이네요. 네, 맞아요. 그 말인즉슨 결국 퇴직할 즈음에 월급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중요한 DB형을 유지하는 건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 언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가? 우선 첫 번째로 임금 피크가 오기 전에, 두 번째로는 직전 3개월 급여가 많을 때, 마지막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 중도 인출이 필요할 때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환 좀 해주세요 하면은 전환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금액에도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금액 차이가 상당한데요. 그래요? 이제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30세에 입사를 해서 55세에 임금 피크가 시작되었고 60세에 퇴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5세 임금 피크 시작하기 직전 월급이 500만 원이고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 점차 낮아져 60세 마지막 월급이 25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요. 네, 먼저 DB형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퇴직금은 이제 마지막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인 250만 원 곱하기 계속 일한 기간 30년을 곱하니까 7,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던데요. 네, 두 번째로 임금 피크 전에 DC형으로 전환했을 때를 보면요. 임금 피크 전에는 DB형으로 직전 월급 500만 원 기준으로 곱하기 25년 이렇게 하면 1억 2,500만 원이 먼저 생기고요. 네. 거기에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는 DC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퇴직금은 따로 생기겠죠. 또 매년 월급이 50만 원씩 낮아져 마지막 월급이 25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요. 운용 수익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1,750만 원이 DC형 계좌로 납입이 됩니다.
임금 피크제 전 DC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퇴직금인 7,500만 원대 전환했을 때 1억 4천만 원. 어떤가요?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로 쌓이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DC형으로 쌓이고 있다, DB형으로 쌓이고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체크할 수 있다면 직전 3개월 월급으로 주는 DB형, 요거로 되어 있는 거는 DC형으로 바꾸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기 전에. 그래야만 지금 금액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네요. 예. 바꾸지 않으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3개월 직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어떤가라는 게 DB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네요. 그죠? 네, 맞아요. 퇴직 직전 3개월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해 서운했던 다른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달에 일이 잘 돼서 우연치 않게 상여금 인센티브가 팍팍 들어왔어요. 이럴 때 DC형으로 바꾸면 더 많은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년 차에 3월에 평균 급여가 600만 원이었고요. 이때 만약에 전환을 했다면 600만 원 곱하기 10년이니까 6천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죠. 인센티브가 터진 11년 차 3월에는 평균 급여가 710만 원이었고 만약에 이때 전환한다면 710만 원 곱하기 11년이니까 7,810만 원이 됩니다. 이렇듯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3개월, 평균 3개월 임금이 높을 때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3개월이 있었다. 그럼 그때 옮기면은 이렇게 퇴직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필요하네요. 네, 그럼요. 인센티브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 회사가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다. 그리고 매달 다르긴 하지만 어떤 달에는 주고 어떤 달에는 안 준다. 근데 주는 달이 3개월에 좀 몰아서 있었다. 그때는 내 퇴직급여를 좀 DC형, DB형 요거를 좀 조절을 해서 내가 한번 퇴직금을 잘 한번 운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DC형, DB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장단점과 그리고 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 구분하는 방법 등등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자창으로 많은 분들이 전환해야겠네요. 전환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한 번 바꾸면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는 불가능해서 한 번 바꿀 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2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DC형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운용의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뭐 투자에 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좀 귀찮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막 주식시장이 호황이야. 주변에 다들 돈 벌었대.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마음에 DC형으로 바꿔요. 근데 내가 평소에 투자라는 걸 잘 못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주식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나쁜 시기로 다시 몰아쳤을 때 진짜 내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DB형, DC형 퇴직금과 관련해서 운용 방법 그리고 또 종류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두 분을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초반 싱글데디입니다. 10여 년 전 아내와 사별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 작년에 기특하게도 딸아이가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에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 있는 딸을 보며 우리 딸 기죽지 않게 잘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살아온 만큼 벌이가 나쁘지 않은데 돈 버는 것만 열심히 벌었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려고 들었던 보험이나 저축에 맞게 가입한 건지 보통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위에서 소개시켜줘서 가입했던 보험들도 다른 설계사분들 만나면 내용이 안 좋고 보장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해지하고 가입하기를 매차르고요. 그러면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날마다 나가는 금액이 꽤 되는데 내가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걱정도 되고
보통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도 잘 모르겠어서 더 듣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50대 싱글 데디이십니다. 부인과 사별한 아픔 속에서 내가 딸을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두 분 만나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네, 우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연자님은 본인 일에 대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셨는데요. 음. 그에 반해 가게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다 하시기에는 벅차죠. 그렇죠. 먼저 월 수입은 조금 변동이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지출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을 계기로 직접 항목들을 좀 정해서 월 수입과 지출 항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싱글 데디라서 이러신 거야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많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정확히 압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니까. 근데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번 달에 왜 마이너스지? 아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 수입과 지출 항목 살펴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연자분 가게에 맞는 항목들을 정해서요 표로 작성을 해보았고요. 수익과 지출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과도하게 나가는 지출이 많으셨습니다. 그중 보장성 보험으로 차지하는 금액도 꽤 컸는데요. 월 보험료가 본인과 따님분 합해서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중 100만 원은 저축으로 알고 계시긴 하셨는데 저축으로 알고 계셨던 상품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분도 과도한 보험료 또 목적에 맞지 않는 저축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된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저희가 현금 흐름표를 분석해 본 결과 다른 부분보다 큰 문제점은 과도한 보장성 보험료와 목적에 맞지 않은 저축이었던 거죠. 사연자분 본인은 총 8건의 보험으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1건에 100만 원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료만 월 71만 원씩 납부하고 계셨고요. 이 중 자택화재보험이 10만 원, 20년 갱신형 간편 건강보험이 28만 원, 28만 원? 네, 28만 원. 와. 네, 10년 갱신형 암보험이 4만 원이고요.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5만 원, 치매보험 10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치매보험도 10만 원. 네. 비싼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다 이렇게 되는 게 좀 많아 보여요. 지금 보면은 화재보험이 일단 10만 원 이것도 비싸고 간편건강보험인데 20년 갱신형이에요. 이것도 갱신형. 그러니까 나중에 또 오른다는 얘기인데 28만 원. 치매보험도 10만 원. 화재보험부터 보죠.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10만 원. 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장하는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이 10만 원이나 나갔던 이유는 실제 보장하는 보장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만기 시점에 목돈 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축으로 알고. 네, 결국에는 내 돈 내고 내 돈만큼도 못 돌려받는 거죠. 결국은 월 보험료 기준으로 사업비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 월 보험료 10,000원으로 저렴하게 변경해 드렸고요. 사연자분은 고혈압 약물 복용 외에는 다른 질병은 없으셨는데 가입 당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전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하신다고 일반 실손보험이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약간은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사연자분이 이제 내원하는 병원에 서류를 요청해서요. 심사 후 다행히도 유병자 실손을 보장 범위가 훨씬 넓으면서도 저렴한 일반 실손으로 변경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다른 보험도 아니고 뭐 암보험이나 다른 심혈관 관련된 그런 심장 관련 보험도 아니고 실손보험을 유병자에서 일반으로 변경한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컨설팅 하다 보면 이렇게 서류 심사를 통해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건 보험료 측면이나 보장 범위 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죠. 28만 원이나 납입하고 있던 건강보험도
더 건강하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3텐텐 보험으로 변경하면서요. 보장은 더 탄탄해지고 20년 납 비갱신형인데도 16만 원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야, 비갱신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럼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치매보험이었는데요. 대부분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나중에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보험은 사실 보장으로서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부족하죠.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뭐 몇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고 혹은 뭐 매달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평생 지급한다고 해서 가입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잘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 이미 알고 계신 동기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치매 진단이 대부분 중증 치매일 때 보장받는 내용이라는 점이죠.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CDR 척도라고 해서 기억력과 인지력으로 그 점수를 내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진단금과 생활비를 지급받으려면 CDR 척도 3점 이상의 중증 치매여야 하는 거죠. 저희가 보험은 항상 확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CDR 척도 3점 이상의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경증 치매일 때는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진단금이 전부인데요. 10만 원을 20년 납입하고 200만 원, 300만 원의 진단금을 받는다면 결코 이렇게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죠. 좋은 보험이 아니라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는 낭비죠. 네. 예, 좋은 보험이 아닌 게 아니라 낭비입니다. 이렇게 받는다면.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진단비 몇 천만 원 줘요가 아니라 치매에 걸려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 때 진단금을 주는 거냐. 이 진단금의 기준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중증이 아니라 경증 치매일 때 진단금 주는 거냐.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치매보험은 정리하셨고요. 3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간병보험으로 컨설팅 도와드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유병자 실비에서 일반 실비로 변경되었고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심혈관, 각종 수술비까지 비갱신 보험으로 변경하면서도 기존 71만 원의 과도한 보험료를 41만 원까지 줄여드렸습니다. 30만 원이 쑥 내려갔네요. 네, 무려 네. 30만 원의 추가 저축 여력이 발생된 거죠.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예요. 매달 뭐 우리가 낭비하고 살아서가 아니라 나갈 돈만 나가고 있지만 저축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여력을 찾아드립니다. 마법처럼 뾰로롱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번에도 보장은 더 탄탄해졌지만 참 신기하게 보험료가 3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을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여력을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저축으로 알고 있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요것도 좀 정리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솔루션을 주셨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매우 과도하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저축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다행히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지 후에 원래 본인의 목적에 맞는 변액 연금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가입한 기간이 좀 더 오래됐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겠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보는 금액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그 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8% 확정 보증하는 변액 상품으로 가입하셨고요. 10년 납입 후에 5년 거치 후 은퇴 시점부터 평생 월 81만 원, 연 970만 원의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점검을 통해 마련된 30만 원의 저축 여력은 IRP로 가입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IRP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을 만나면서 보장도 좋아지고 추가 저축 여력까지 생기셨습니다. 특히나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나 또 보장 범위 측면에서 분리했던 유병자 실손보험을 일반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 보장받는 일도 그리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됐던 일도 이제는 해결이 됐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됐던 부분을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게다가 연금보험으로 종신보험을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확정된 금액이 생겼습니다. 안전하게 연금 재원까지도 마련이 됐으니까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가 저축 여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여력을 통해, 그 여유를 통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하나 해결을 하니까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DC형, DB형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지 복잡하고 많이 어려우시죠? 하지만 작은 관심만으로도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캠페인 같았어요. 작은 관심만으로도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심히 납입만 하고 있는 보험,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을 통해 내 재무 목표에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재무 엑스파일 전담반 정지훈 전문가, 이재환 전문가 두 분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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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